여러분은 노량진 컵밥을 먹어봤나요?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 노량진 공시생들이 자주 끼니를 때우는 음식인데요. 요즘 노량진 컵밥 장사가 예전만큼 안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의 숫자가 줄어 노량진 컵밥 사거리가 많이 한산해졌다고 하는데요. 취업준비생에게 가장 가고 싶은 직업을 물어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직업이 공무원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공무원 취업 경쟁률이 최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인사혁신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7급,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7급 공무원은 2013년 113.4대 1의 경쟁률에서 이제는 47.7대 1까지 감소했어요. 9급 공무원은 7.8대 1에서 29.2대 1까지 감소했죠. 7급, 9급 모두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신의 직장, 철밥통, 최고의 직업으로 불렸는데 말이지요. 단순히 경쟁률 숫자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들이 공무 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한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 인기에 관해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공무원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공무원의 인기가 하락한 이유,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직 문화입니다. 공무원 집단은 아주 보수적입니다. 상사가 시키는 일은 비효율적이라도 해야 하는 게 당연시되는 분위기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개성과 개인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요즘 세대의 가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가정환경 자체가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보수적 분위기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을 했지만 개성이 뚜렷한 MZ세대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래에 과장, 국장 모시는 날이라는 조직 문화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과장, 국장 모시는 날은 후배 직원들이 한참 선배인 국장, 과장에게 밥과 커피를 대접하는 문화예요. 국장, 과장들에게 밥을 사 먹이기 위해서 계비를 걷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단 직원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참 직원에게 밥을 산다는 것은 건강한 문화는 아니죠. 불만을 가진 말단 직원들은 무기명 게시판에 국장, 과장 모시는 날 문화에 대한 비판을 하며 그나마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일부 지자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보듯이 보수적 문화, 안 좋게 말해서 후진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누가 개인 돈을 지불하면서 좋아하지도 않는 회사 상사에게 밥과 커피를 사주고 싶겠습니까? 국장, 과장 모시는 날은 보수적인 문화의 일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직도 저런 독특하고 보수적인 문화가 잔재한다는 얘기는 현재 공무원 조직에 권대적 문화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전에는 보수적 문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온라인의 익명으로 불만 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낮은 급여입니다. 2022년 기준 공무원 봉급표를 확인해보면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은 168만 6,500원입니다. 봉급표는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급이지만 수당을 포함한다고 해도 세금 및 연금 비용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아무리 많아도 180만 원이 안 된다고 하죠. 올해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인 9,16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월 22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수령하는 금액이 161만 2,160원입니다.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인 168만 6,500원과 거의 차이가 없죠. 상위 20개 대기업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돌파한 지금 공무원의 연봉은 비교적 초라해 보입니다. 심지어 요즘 대기업의 근로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개선이 없죠.
청년들은 워라밸과 안정성을 바라며 공무원이 되었지만 생각만큼 지켜지지 않는 워라밸과 낮은 급여로 탈공무원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야근과 민원으로 스트레스는 올라가는데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이 없으니 공무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어 부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블로그, 유튜브, 개인 방송도 특정한 조건 하에서 겸직을 허가해주지만 별도의 겸직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조직 문화가 겸직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선뜻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공무원이 되고 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낮은 급여에 체감되는 자산 격차에 허탈감을 느껴요. 세 번째 이유는 연금 개혁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오랫동안 선호 직업이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연금입니다. 문제는 공무원 연금은 계속해서 개혁의 대상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연금은 그동안 재직했던 공무원이 납입한 금액 플러스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납입한 금액을 운용해서 은퇴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이죠.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연금 수령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금 운용액에서 연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추세로 진행되면 연금이 전부 말라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금 개혁을 여러 차례에 거쳐 단행했고 앞으로도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인사혁신처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금 개혁으로 연금은 감소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또한 기여금 인상, 지급률 인하 등의 개혁 조치는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언급하죠. 간단히 말해서 과거 공무원에 비해 더 많이 걷어서 연금을 받을 때에는 더 적게 준다 이거예요. 다음은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월평균 퇴직연금액 자료입니다. 장관부터 일반직 9급까지의 평균 금액이 233만 2천 원이죠. 현재의 물가, 앞으로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 봤을 때 연금에만 의존해서 노후를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고 앞으로도 상승할 텐데 연금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보이니 현직 공무원들은 연금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전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 정년 보장과 워라밸이었어요. 국가가 채용한 자리이니 해고를 당할 염려도 없고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면 노후도 충분할 거라 생각됐었죠. 급여 수준도 대기업과 지금처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고요. 기성세대 공무원의 안정감을 보고 많은 MZ세대들 다수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되었지만 앞에 놓여진 현실에 크게 실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 문화는 크게 개선됐는데 아직 공무원의 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못 따라간 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합니다. 공무원에게 해고라는 일은 중대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조직의 규모가 크다 보니 변화에 늦은 거죠. 거기에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는데 급여는 그만큼 상승하지 않으니 더욱 실망감을 느낍니다. 과거보다 선호도가 하락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선호되는 직업입니다. 아직도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공무원 선호도는 항상 좋다가 이번에만 하락세가 된 게 아니에요. 공무원 선호도는 과거에도 주변 환경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보통 자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졌어요. 가파른 자산 가격 상승에 비교적 차분한 공무원의 급여가 초라하게 느껴지니까요. 반대로 IMF,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 침체가 오면 공무원이 최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지요. 불안정한 사회에서 공무원의 안정성이 좋아 보이니까요. 지금은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보수적인 문화에 대한 불만으로 선호도가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산 가격은 외부 요인이지만 문화 개선의 필요성은 많은 현직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